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정전 협상을 속히 시작한다라고 현지 시간 12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했다고 전합니다. 모두 평화를 원하는 것으로 의사타진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젤렌스키 직접 대화는 어렵고 미국과 협상에는 임하겠다라고 했죠. 우크라이나를 동등한 국가로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겠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미국과 러시아 이런 식으로 미국이 중간에 서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마치 푸틴을 달래서 러시아 중심으로 협상을 이끌어 가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 푸틴 대통령과 먼저 전화하면서 우리를 배제하고 협상을 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불만 섞인 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럽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미국 단독으로 협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쟁 초반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유럽연합이 당연히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13일 공동 성명까지 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6개 나라죠. 유럽에서도 돌아가는 분위기가 미국이 러시아를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러시아 비위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면서 카자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정책 책임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관련 국가를 제외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었죠. 이제 곧 정전 협상에 판이 놓여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협상이 진척되어서 이것이 성공적인 협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 시간 방송은 협상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관심을 끌어왔던 협상 때 핵심 쟁점이 되는 사항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방송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남동부 4개 주를 점령했죠. 이것은 우크라이나 땅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영토입니다. 이 점령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러시아 영토로 인정할지 또는 우크라이나에 반환할지 이렇게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반환 또는 러시아 영토로 인정 아니면 제3의 어떤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보면 영토 포기 불가 입장 이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은 이렇죠. 4개 점령지는 물론 돈바스와 크림반도는 돌려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협상으로 우크라이나가 일단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한 거죠. 단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느 정도 선에서 국경선을 정하게 될지가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점령한 크림반도는 어떻게 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크림반도를 돌려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림반도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말을 했죠. 만약 그럴 경우 우크라이나 측은 그 대신 우크라이나는 동부지역 일부라도 대신 되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가장 핵심적 쟁점이 되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주장해온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에 가입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문제는 실용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까지 학수고대하던 이 나토 가입 이것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평화협상에서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대신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최대한 강력한 안전 보장을 받아내려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분명해집니다. 네, 휴전선에 미군을 주둔시킨다든지, 아무튼 강한 반대 급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면 나토군과 러시아군이 대치하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겁이 나기보다는 서방과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중립이 되어야 한다. 중립국. 여러분, 순망치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런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입술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생각은 다릅니다. 평화협정으로 이루어진 종전이 되더라도 종전 자체를 이렇게 평가하는 입장입니다. 휴전은 러시아가 다음 침공을 위한 힘을 축적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는 전략적 개념으로 평화협상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은 언제고 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은 나토 가입 외에는 없다라는 전망이죠. 실제 중립국이었던 핀란드라든가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왜 중립국 지위에서 나토 가입으로 돌아서게 되었는가? 과거에도 소련의 침공을 받은 경험이 있으니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있노라니까 러시아를 믿을 만한 그런 나라가 못 된다. 그래서 나토 가입으로 중립을 포기한 겁니다. 나토 가입으로 국가의 안전 보장을 확실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의 침략을 대비해서 말이죠.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핀란드, 스웨덴을 보면서 우리도 가입하겠다. 나토 가입이 불발되면 러시아는 언제고 전쟁은 재발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이런 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셋째는요. 정전 후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심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요. 우크라이나의 이런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보장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 평화협상에서 이런 방안을 도출해 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금방 이루어질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길고 긴 마라톤 협상을 통해서 이러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넷째는요, 이와 더불어 전쟁 보상 문제, 전범자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 대한 서방의 조처, 배상 등 전쟁 도발 국가에 대한 징벌 문제, 협상에서 묻어둘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명히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러시아 군이 저지른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등 반인권적 집단 학살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러시아 측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전쟁 범죄들에 대해서 협상 조건을 가지고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러시아는 이번 종전 협상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 등이 가하고 있는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경제 제재 완화가 사실 서방의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걸 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어떤 묘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네, 이런 부분을 종전협상에서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군요. 전쟁은 분명히 끝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종전을 위해서는 양측이 종전에 만족은 못해도 이 정도의 선이면 종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야 되겠죠. 특히 종전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포퓰리즘에 치우쳐서 푸틴과 친하다고 해서 러시아 편에 무게추를 두어서 종전을 하는 데만 급급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피해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더 배려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안보 불안을 더하는 뒤끝이 좋지 않은 트럼프 자신이 신제국주의적 친화적 인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에 남을 후회가 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에 속해 있던 소련과 같은 나라야. 같은 언어의 동슬라브계야. 우크라이나 안에도 러시아 국민이 많잖아. 그러니 본래 한 나라나 마찬가지야. 또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야. 이런 얘기 등등 사례를 들어가면서 일찍이 2022년 2월 키이우 침공 때 미리 항복했으면 너 좋고 나 좋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발상, 마치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자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힘없는 우크라이나가 엄연히 주권 국가인데 그렇다고 침략을 당해도 된다는 말이냐. 개인적으로 저는 우크라이나를 잘 모릅니다. 오히려 안다면 러시아를 더 잘 안다고 생각이 됩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탱크를 몰고 인접한 형제국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하는데 놀랐습니다. 러시아가 냉전 이후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고 독립을 허용하고 러시아 연방공화국을 다시 재건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런 러시아의 변화를 좋게 봤는데, 그러나 러시아가 힘을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여 영토를 점령하겠다는데 분노가 치밀었죠. 어떤 이는 방송을 공정하게 좀 해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길래 그게 말이나 되냐.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라. 뭐 이런 댓글로 빈정됩니다. 하지만 푸틴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개인은 물론 유럽연합과 서방세계가 감쪽같이 속았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그 끊임없었던 팽창 버릇은 지금도 계속되어 왔구나.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우크라이나를 띄엄띄엄 공부하면서 제 유튜브의 콘텐츠로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같이 24시간 안에 끝낸다, 2달 안에 끝낸다, 뭐 이런 말로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믿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전쟁 종전협정이 3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협상 테이블은 놓여졌지만 종전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많고 많은 험난한 깊은 계곡을 건너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매체 네티즌이 쓴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멀쩡한 남의 나라를 힘있다고 함부로 침략하고 살인하고 약탈하고 강간했던 러시아 액수들을 저렇게 면죄부를 준다면 똑같이 저급한 의식을 가진 중국과 북한과 이란도 러시아를 모방하여 똑같은 짓을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 지구상의 정의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나쁜 놈들의 세상이 되어버릴 것이다. 힘있다고 주먹 세다고 옆 사람에게 마음대로 폭행하고 행패 부리는 걸 우리가 한눈 감고 외면한다면 우리가 똑같은 만행을 당해도 누가 도와주겠는가.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징벌과 처벌의 대상이다. 그리고 전쟁 배상의 대상이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대해서 일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대해서 일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